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천재 요리사죠. 감성이 뛰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오스트리아 황실 요리장을 지낸 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요리장 중에 한 분이죠. 천재 요리사 에두아르 니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186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비교적 장수를 하셨네요. 남서쪽, 남서쪽으로 한 370km 정도 가면은 낭뜨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낭뜨라고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이 낭뜨에 있는 레스토랑 모니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 식당은 그 화려한 금빛 장식 때문에 메종도레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메종도레는 이제 금으로 이제 칠을 했다라는 불어 뜻인데, 실질적으로 레스토랑이 금서액으로 도색을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 유명한 엉글레즈에서 일을 했는데, 카페 엉글레즈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저 요리 영화로 유명하죠. 요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인데, 이 그 카페 엉글레즈의 이 주방장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바베트의 만찬은 가브리엘 악셀 감독의 스티븐 오드란과 비비 안데르센이 주연한 영화로 1987년에 그 제작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참 부러운 게, 그 영화도 이게 문화적으로 요리 영화에 투자를 한다는 게 참 부러운데, 한상 차린 프랑스 요리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정통 프랑스 음식 영화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식당 카페 엉글레즈가 나오는데, 여기서요. 여기에 그 요리장이었던 이 바베트라고 하는 이 여인, 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조용한 해변 마을에 찾아와서 만찬을 베푼다는 이 소박하고 행복한 내용인데, 맛있는 음식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우러지게 한다라는 발견을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이 소재가 이제 시대적 배경이 그때고, 이 배경이 덴마크의 어느 바닷가의 작은 마을인데, 신앙과 봉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두 자매, 마티나와 필리파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필리파의 연인이었던 파판의 편지를 품은 그 바베트라는 여자가 두 자매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매는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평화로운 생활을 해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바베트가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카페 엉글레의 최고의 요리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바베트는 자신을 받아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최고의 만찬을 준비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냥 이제 거기 저도 이 영화를 여러 번이나 봤는데, 그 복권이 그 동네에 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걸 다 탕진하고 홀몸으로 내려가다가 우연히 구입한 그 복권이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서 그 당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의미 있게 쓸까라는 생각에 을 준비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 만찬에 초대된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동네 유지인데, 이 음식을 맛을 보고 옛날에 그 카페 엉글레즈의 음식을 연상하는 그 모습인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기 왼쪽에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 그 바베트라고 하는 이 카페 엉글레즈 주방장이 음식을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의 그 유지였던 이 전 장관이죠. 이 사람이 이 음식을 먹고 카페 엉글레즈를 연상해요. 파리의 그 유명한. 그래서 그때의 음식을 회상하는데 너무도 감동스러운 영화입니다. 내용이. 그런 영화인데, 프랑스 전통 요리를 뭐 그 거북이부터 해가지고 각종 해산물, 뭐 그 육해공군이 다 나오죠. 그 영화를, 요리 휘하철나는 영화를 구경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난 영화입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시고요. 지금 카페 엉글레즈 지금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여기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콩쿠르 형제가 드나들던 쉐 마니라고 하는 요리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에드와르 니뇽은 오스트리아 황실과 웰슨 대통령의 요리장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에드와르 니뇽도 다른 요리사들처럼 당대 유명했던 식당들을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스킬을 배웁니다. 여기 프랑스의 4대 요리장 오거스트 에스코피에라든지 페랑, 그다음에 알렉산드로 듀멘, 그다음에 앙드레 피크처럼 이분들은 보면 전부 다 고래를 만나려면은 이 바다로 가야 된다. 고래가 있는 곳에 고래를 봐야지 10번 얘기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위대한 요리장 밑에서 일한 사람이 위대한 요리장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는 이 카페들라페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이자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거 요 내용입니다. 당대에 아주 유명했던 여기 레스토랑이자 호텔인데요. 20세기 초에 여기서도 거쳐서 노엘 피터스라고 하는 곳에 라퍼루스라고 하는 곳에도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프랑스와 조세프 황제를 모시기도 했는데 황제의 요리사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900년도에는 이 클라리지 호텔에 근무합니다. 클라리지 호텔은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8개월 동안 거기 지금까지 존재했던 런던 최고의 호텔로 여기 각주가 되어 있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클라리 호텔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현존하는 최고의 호텔 사보이 계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100년이 이상 된 초호화 그 호텔이고요. 런던의 본 스트리트 제일 중앙에 위치합니다. 여기 위에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할 때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동양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들 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클라리지 호텔에서 근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에르미타주 궁전이죠. 황제 차르 황제가 있던지 그 러시아 군주를 위해서 1754년도에 시작해서 1762년도에 지어진 이 겨울궁전이라고 하죠.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에르미타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에르미타주는 운둔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로. 여기서 근무를 하고 여기에서 그 120명의 요리사를 그 지휘하는 총 주방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때 35세였는데 모스크바의 혹독한 추위와 무료함을 견디지 못해서 1904년에 이제 파리로 오는데 그때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답니다. 그 당시에는 뭐 35살이면은 뭐 총주방장이 한창 실력 발휘를 할 나이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파리에 돌아온 다음에 1908년에 귀족 위제스 공작이 개점한 레스토랑 라휘에서 그 주방장을 맡았는데요. 에드와드 니뇽이 이 식당의 주방을 맡으면서 그의 유명세와 음식의 맛으로 인해서 이곳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당시에 유명했던 연극인 플로에가 단골이었고요. 소설가 프루스트 아주 유명하죠. 사진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만든 소설가. 이분은 프랑스 소설가로서 1919년 콩쿠르 상을 수상을 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프루스트 그 소설가도 여기에 단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공화정 시대의 모든 저명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에드와드 니뇽에 의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요리 일선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1년에 그는 식당을 조카와 자신의 그 보조자였던 셀레스탱 디플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려주고요. 56세가 되던 해에 자신의 고향인 브루타뉴로 다시 돌아가서 1935년까지 조용히 숨을 거두는데 에드와드 니뇽은
휘노세 요리장으로 20여 년간 세월을 일했고요. 40여 년을 검은 제복으로 갈아입고 식탁 사이를 오가며 손님한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그 요리를 하고 나머지 40년은 요리를 연구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인용은 특이하게도 다른 요리사들하고는 달리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화롭고 아름다운 저서인 그 유명한 랩다메 홍대 구메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이 불후의 요리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말로 번역을 하면 식도락가라는 뜻인데, 이 앱다메홍이라는 사람의 식도락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외에도 이제 식탁의 진미라고 하는 책, 레 델리스 드라 따블르라고 하는 요리책인데, 몇 백부만 발간된 한정본이지만 오늘날 애호가들의 수집 대상이 되는 아주 귀한 요리책입니다. 요리책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그런 요리책입니다. 대구매 식도락가 랩다메옹은 너무 차원이 높은 요리책이라서 당시에는 아무도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책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뜨지 않았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앞서가는 요리를 만들었던 에드와드 니뇽의 저서는 당시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사망한 지 10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 책이 훌륭한 요리책임을 많이니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프랑스 요리 예찬을 출간을 했는데 이 아까 얘기한 이 랩다메옹 대구메라는 책이 100년 후에, 그가 죽은 후에 100년 후에 얼만큼 유명해졌느냐면은 그 100권의 한정판을 가지고 있는 그 책이 뭐 수천만 원의 거래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죽은 후에 사후에 유명한 그 요리장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석고를 그 파리에 있을 때 구해서 제 연구실에 걸어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지금 100년을 앞서가는 사람은 불행한 세대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분한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연구실입니다. 제 연구실인데요. 연구실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책이 쫙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끝에 제가 존경하는 조엘 호비숑, 조엘 호비숑이 있고, 저 왼쪽에 걸려져 있는 게 에드와드 니뇽의 석고상입니다. 자, 이처럼 저는 아침에 처음에 등교할 때 학교에 와서 저 에드와드 니뇽한테 처음으로 아침 인사를 하고, 저녁에 불을 끌 때 이 에드와드 니뇽한테 또 인사를 합니다. 저는 에드와드 니뇽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그 요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두 번 다시 저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의미로 아침 저녁으로 저는 저 에드와드 니뇽한테 인사를 합니다. 위대한 요리장의 생애 9번째로 천재 요리사 에드와드 니뇽, 100년 후에 빛을 본 에드와드 니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